예. 요 내용을 한다 했는데 이제 합니다. 예. 어저께 굉장히 큰 뉴스가 있었죠. 아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저께 이총민 선수가 드디어 콜업이 됐습니다. AHL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아니죠. 그죠? 몬스터스. 예. 콜업이 됐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요 내용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날이었죠. 그죠? 클리블랜드와 AHL 계약을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 우리나라 언론사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이제 결국은 NHL, AHL, ECHL의 투웨이 계약이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또 하나 더 이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계약 이후에 바로 ECHL로 임대를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좀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AHL 웹사이트에는 하루 정도는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네, 그냥 이제 바로 내려간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ECHL의 선수 이동을 바라보시면은 오전에 계약을 하고 오후에 이제 블루밍턴으로 내려간 이제 그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로 임대가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했지만 바로 임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진출이라고 표현을 아직까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확실하게 콜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또 진출 가능성은 생겼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사실 이것도 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 이유들을 좀 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 어쨌든 지금이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왜냐면 이제 결국 로스터에 들어간 거고 지금 팀에도 합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선수 이동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은 델벨벨루스 선수가 NHL로 콜업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금 AHL 클리블랜드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콜럼버스 1군에도 이 좀 조만간 정착을 가능할 수 있을 법한 자원이거든요. 델벨벨루스 같은 자원은. 근데 이 선수가 얼마 전에 NHL로 콜업이 됐어요. 이제 그 변수가 하나 발생을 한 거 플러스로 상대적으로 블루밍턴과 시카고가 상당히 가까운 위치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이제 클리블랜드가 시카고 원정 경기가 이번 주에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있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깝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냥 이 확대를 해놔서 그런데 둘 다 이제 일리노이 주에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블루밍턴, ECHL, 이총민 선수가 소속한 ECHL 팀이 이제 저기 이제 저 셀룰러 콜러시움 저기가 그 뭐냐 블루밍턴의 홈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있는 거 있죠. 2시간 29분이라고 찍혀 있는 저기가 이제 시카고의 홈구장이에요. 시카고 AHL 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카고 원정을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좀 불러드리기 쉬운 부분도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도 했으니까 한번 데려와서 한번 보자 뭐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근처에 온 김에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리블랜드 향후 일정은 16일, 17일 날 시카고 원정이 있습니다. 시카고 울브스와 AHL 정규 시즌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생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한국 출생 선수가 AHL에서 시즌을 보낸 건 0102 시즌에 휴스턴에서 리처드 박, 그죠? 박용수 코치님, 그죠? 전 코치님. 요때 이제 시즌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 25년 만에 나온 그런 기록이죠. 그래서 13경기에서 뭐 4골 10어시스트를 올리면서 사실 뭐 이거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그건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리처드 팍은 NHL에서 이제 AHL로 내려온 거고 이제 ECHL에서 ECHL에서 AHL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이제 뭐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 출생 선수가 마지막으로 뛴 거는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블루밍턴에서의 두 시즌은 뭐 괜찮은 시즌들이었죠. 첫 시즌 같은 경우도 62경기에서 22골 33어시스트.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AHL을 좀 확정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은 아니에요.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내용도 이제 뒤에 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잘했다라고는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성적이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경기에서 10포인트 올리는 좀 초반 출발. 뭐 이건 사실은 계약을 한 다음이긴 하지만 좀 좋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경기 중에 7경기에서 포인트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3경기에서 멀티 포인트를 올리는 어쨌든 초반 출발이 역시나 상당히 좋은 부분도 이번에 콜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부분인 겁니다. 사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여기 이제 ECHL에서 AHL로 올라간 부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를 못 뛰고 내려올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ECHL, NHL 결국 이제 한 티어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요 예시에 참 잘 부합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양권 선수고 그리고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좀 키 높이가 어느 정도는 한국과 일본은 어쨌든 성인 레벨에서는 키 높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 가깝고 리그도 같이 하고. 히라노 유시로 선수가 사실은 이총민 선수와 좀 비슷한 실적을 올린 다음에 AHL을 이렇게 밟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이게 이제 히라노 선수가 2년 차부터인가? ECHL 2년 차부터인가?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떠나기 전까지 이렇게 이제 성적을 쭉 나열을 한 겁니다. 빨간색이 이제 출장 경기 숫자고 저기 이제 이 황금색은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노란색이 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윌링 레일러스에서도 67경기에서 57포인트. 그리고 이제 1920 시즌에도 윌링 레일러스에서 52경기에서 35포인트. 이때 좀 부진했죠. 근데 이제 21-22 시즌에 신시내티에서 25경기에서 29포인트 올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22-23 시즌도 12경기에서 14포인트.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즌은 이제 59경기에서 54포인트를 올렸었는데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 보신 이총민 선수의 첫 시즌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그런 부분이었기 그리고 신시내티에서도 잘해가지고 이제 이 막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신시내티에서 이제 25경기에서 막 29포인트 올려가지고 그 뒤에 이제 AHL로 콜업이 돼가지고 막 AHL에 막 뛰고 그랬거든요.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히라노 유시로 선수도 에버츠퍼드 그러니까 이제 22-23 시즌 같은 거 22-23 시즌에서는 신시내티에서 12경기밖에 안 뛰었잖아요. 그게 AHL, ECHL 계약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비슷하죠, 그죠?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23-24 시즌 같은 경우에도 AHL, ECHL 계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약을 드리면 21-22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낸 다음에 그 다음 시즌부터는 AHL, ECHL 그런 계약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 선수가 AHL 성적 이게 중요하죠. 에버츠퍼드에서 30경기에서 4골 10어시스트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AHL, ECHL 2A 계약 맺은 시즌도 18경기에서 4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23-24 시즌 같은 경우는 4경기 출장에서 한 개의 포인트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굳이 왜 이걸 가져왔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둘이 AHL로 올라간 시기가 똑같아요. 나이적인 시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총민 선수가 올해 26살이거든요. 근데 히라노 유시로 선수도 그때 이제 ECHL에서 잘해가지고 AHL로 올라갔을 때 26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좀 득점을 만드는데 물론 성향은 좀 다른 선수예요. 둘이 성향은 좀 다른 선수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과정인 거고요. 일단 상위 리그에서 참 더더욱 어려운 게 뭐냐면 당연히 상위 리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력의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기량에 맞는 역할에 부여받는 순번 자체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상위 라인에서 뛰어야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그 상위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순번이 밀린다라는 거죠. 그 설명을 좀 드리게 되는데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높은 실력에 대한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즌 ECHL에서 26살 선수의 톱 스코어러 그러니까 이제 26살 선수 중에 제일 포인트 많이 올린 선수 있잖아요. 행크 크로는 왜 포인트로 적었지? 어쨌든 좀 일관성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포인트로 적었어야 됐는데 토탈 포인트로 적었어야 됐는데 이제 중간에 또 이제 막 딴 생각을 했나 보네요, 제가. 근데 보시면 조나선 더건 선수라든가 보차트, 코비 워커, 행크 크론, 뭐 미치 레반도프스키 이런 선수들 지금 보시면 경기당 1포인트는 훌쩍 넘는 포인트를 올렸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 AHL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일단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ECHL에서 포인트를 제일 많이 올렸던 선수들. 이제 요 선수들이 AHL에 몇 번 올라갔는가. 예, 2위에 해당하는 슬론 스테닉 선수만 딱 2경기 출장을 했는데 포인트가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시더라도 객관적으로도 이제 그 실력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고 정말 ECHL을 박살내는 그런 느낌의 경기력이 나와도 콜업 고려 대상도 안 된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성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ECHL에서 올라갔다가 별 그 좋은 모습을 못 보이고 내려오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제 탑 스코어들조차 한 번도 부름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클리블랜드 공격수가 15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북미는 기본적으로 12명 드레스거든요. 공격수. 요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순번이 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격수 중에 NHL, AHL2에 계약한 선수가 15명 중에 10명입니다. 쉽지 않죠. 그런 부분도 있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냐면은 AHL의 경우에는 NHL 드래프트 지명자 육성을 당연히 우선시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뭐 당연한 거죠. 결국 이제 근데 클리블랜드에 그런 느낌의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 그냥 미카엘 피르티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 선수는 이제 뭐 좀 오래 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맥스 맥큐 선수도 21년 5라운드 이 공격수만 적은 겁니다. 델벨벨루스 그리고 말렙 테스타 선수가 2022년에 2라운드 5라운드 지명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던 디메 선수도 2022년 3라운드, 그리고 루카 피넬리 선수 지금 부상이긴 한데 이 선수 23년 4라운드에 지명이 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선수들이 뭐 부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기회가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AHL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히라노 같은 경우에도 하부라인에서 활약한 경기들이 많았어요. 예. 물론 이제 파워플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나왔던 기억이 있기는 한데, 하부라인 막 4라인에 나와가지고 막 체커 역할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히라노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역할로 기용을 했을 때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 느낌의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히라노는 정말 슈팅 툴이 어마무시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히라노 역시 하부 라인에서 많이 뛰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AHL 정착 그 이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일단 굉장히 높아진 리그의 실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적은 역할을 부여를 받을 텐데, 그리고 하부 라인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성과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정말 뭐 AHL 정착, NHL 뭐 이런 식으로 논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콜업에 된 부분에 의미가 있는 거. 물론 이제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HL까지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2부 리그 올라갔잖아요. 그죠? NHL까지 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거기에를 논할 단계는 냉정하게 아니고요. 일단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그 리그 실력, 그리고 적어진 역할에서도 하부 라인의 성과. 왜 우리가 다른 스포츠를 보시더라도 야구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 리그들이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죠? 기회가 몇 번 안 오는데 진짜 1이닝 딱 왔는데 거기서 잘못 던져가지고 그냥 통타 맞아가지고 막 그래버리면 그냥 또 영역 다음에 언제 올라올지 기약이 없고, 그런 것들이 또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 비슷한 거를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내야 결국 AHL에서 자리를 잡고 뭐 NHL을 뭐 가능성이 생기느니 많이 그럴 가능성을 논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단계적으로 따져보신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실력을 증명해야 되고 역할을 쟁취를 해야 되는 부분,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도 한국인 선수로서의 또 고점이 좀 경신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냐면 또 우리가 결국은 단계로 이렇게 밟아 나가면은 점점 더 이게 올라오면서, 그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더 어린 친구들이 또 이제 뭐 몇 년 뒤에는 진짜 뭐 AHL, NHL 계약을 해가지고 뭐 그럴 가능성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과정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의 성과를 중점을 맞춰가지고 이총민 선수의 이 활약을 지켜보시는 게 더 좋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만약입니다. 정말 만약에 AHL에서 뭐 올해부터 정말 막 올라갔는데 막 빵빵 활약을 하잖아요. 정말 이제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콜럼버스가 지금 선수 계약이 50명 중에 43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NHL 계약을 50명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팀이 한 시즌에. 근데 43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뭐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긴 한데 일단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또 한번 플로하키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AHL에서도 뭐 구독이 가능할 겁니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한번 그래도 물론 그 라인업에 들어오시는 걸 보고, 왜냐면 스크래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인업에 들어가는 걸 보고 뭐 한번 경기도 보시는 걸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으로서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예, 뭐 성공을 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 더 하나의 벽을 또 더 뚫어내면서 또 성공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AHL에서 뛰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지 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뒤에 또 좀 전해 드리는 부분 어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활약 다음 주에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